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우리 온라인 마지막 수업이에요. 사인파 교류의 표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파 교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게 사인의 형태로, 삼각비에서 나왔던 사인의 형태로 파가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이 삼각파가 도대체 뭔가 좀 자세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학습 목표 시작. 사인파 교류의 표시 방법을 알 수 있다.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 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 사인파 교류의 위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할 얘기 많네요. 표시 방법 알아야 되고요. 주파수, 주기 알아야 되고요. 위상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류의 표시 방법을 알려면 라디안을 호도법? 라디안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각도가 중요한 거였잖아. 사실 각도에 따라서 지금 전압이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90일 때가 최대고 0일 때 빵이고 뭐 이런 것들 각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각도를 우리가 360도, 180도, 뭐 10도 도수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글쎄, 몰라. 그러게. 왜 도로 안 하고 파이로 하지? 어쨌든 파이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이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파이로 바꾸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360도가 2파이고 180이 파이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겠지. 90도는 얘의 절반이잖아. 얘의 절반이니까 2분의 1비니까 얘는 몇 파이겠어? 2분의 1파인 거야. 2분의 1파이. 그러면 45도는? 45도는 또 2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또 2분의 1을 또 하면 2분의 1을 또 곱하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거야. 60도도 해볼까? 60도. 60도는 180에서 3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도 3분의 1을 해줘야겠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호도법은 별다른 거 없이 360도가 2파이라는 걸 알면, 180도가 파이라는 걸 알면 다 유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원래는 이 세타라는 게 R분의 반지름분의 여기 랭스로, 여기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로 나오는 건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거나 우리가 알 때 중요한 거는 60도가 몇 파인지 45도가 몇 파인지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만 좀 써놓으면 0도는 0 라디안일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60도가 3분의 파이, 그리고 90도가 2분의 파이. 요 정도 적어 놓으세요. 180도는 파이고 360도는 다시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더 360에 180을 더 해볼까? 180은 몇 파이니? 540인가? 나 오늘 계산이 안 되네. 졸려가지고. 540도는 3파이겠지. 3파이. 그치. 근데 사실 3파이긴 3파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사인 각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사인에다가 각도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 0도
0, 뭐 사인 90도는 1, 뭐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사인 0도 90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사인 0 라디안, 사인 0, 사인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라디안 표시를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파이라고 나와 있잖아. 파이가 여기가 180도인 거야. 180도. 2파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는 360도겠지. 그럼 우리 아까 540도? 540도 더 나가서 여기 뭐 540도 있을 거 아니에요. 540도는 3파일 거라며. 그치? 괜찮아? 근데 이걸 사인 함수로 보면 얘가 2파이가 하나의 주기 360도가 하나의 얘가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두 바퀴 도는 거는 다시 이 첫 번째 바퀴를 다시 반복하는 거야. 즉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파이고 요만큼이 또 파이잖아요. 그럼 2파이에서 3파이는 또 요만큼의 파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더 있나? 없네. 2파이, 여기 2파이, 4파이, 내 그림을 진짜 못 그리겠어. 여기 4파이, 뭐 6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파이마다. 주기가 반복된 360도가 한 바퀴니까 바퀴가 이게 계속 돌아오면 똑같은 거 또 반복되는 거죠. 참 그런 건 거죠. 네. 표시 방법을 하려면 라디안을 알아야 된다. 라디안. 라디안은 이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주파수와 주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이클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교류평이 1에 변화되는 주기가 사이클인데 여기 한 사이클인 거야. 여기 한 사이클, 이게 두 사이클. 이렇게 3개 있으면 이게 색 사이클 있는 거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주기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한 사이클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단위가 세크죠. 몇 초인지.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라는 거는 진동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진동수나 주파수나 똑같은 말인데 프리퀀시거든. 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야. 그러니까 주기의 반대인 거야. 주기의 반대. 얘는 한 사이클, 주기는 한 사이클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잖아. 얘는 1초, 1시간, 1초 동안 몇 번 반복되냐? 요 개념인 거예요. 주파수랑 주기는 약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 사이의 관계도 역수를 사용해요. 반대니까. 만약에 주기가 1사이클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이 2초였어. 2초. 그러면 1초 동안에는 당연히 몇 사이클 가겠어요? 1초 동안에는 당연히 반 사이클밖에 못 가겠죠. 얘는 주파수는 0.5밖에 안 되겠죠. 주기가 2면 주파수는 0.5밖에 안 될 거야. 즉 2분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반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주기와 주파수는 이런 식으로 역수의 관계가 있다. 거꾸로 주파수가 1초 동안 2번 반복돼. 1초 동안 2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네. 2Hz야. 그러면 한 사이클에는 몇 초가 필요한 거예요? 두 사이클 반복되는 게 1초니까 한 사이클에는 0.5초가 즉 2분의 1초가 필요하겠네요. 또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을 합니다. 헤르츠. 주기는 시간이니까 세크를 사용하는 거고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와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주파수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 몇 번. 주기는 시간이고
뭐야. 각속도라는 게 있는데, 각속도는 뭐냐면 각의 속도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이렇게 빠르기잖아. 빠르게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냐. 근데 이게 사인 함수, 사인파는 사실 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우리 저번에 동영상으로 봤었죠. 동영상으로 뭐 돌아가는 거 봤었죠. 돌아가는 속도인 거야. 얘가 각도가 변하는 속도. 이렇게 각도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게 각속도거든요. 그래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한 파형이 1사이클 진행한 각속도가 각도가 2파이이므로 각속도는 보통 2파이F로 표현을 합니다. 2파이F. 2파이가 기본인 거야. 왜냐면 한 사이클이 우리 2파이잖아요. 그쵸? 한 사이클이 우리 그 360도고 얘를 표현을 한 호두법을 펴면 2파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이 2파이인 거야. 2파이. 2파이가 기본이야. 그래서 각속도는 2파이F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인 함수 이쪽에 들어가는 게 그 각도여야 되잖아요. 각도. 각도여야 되는데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냐, 각속도에 시간을 곱한 걸로 표현을 하는 거야. 시간을 곱한 거야. 각속도라는 건 뭐야? 속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근데 각속도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각도인 거야. 각도. 각도 변화? 그래서 이게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에 시간을 곱해주면 약분이 돼서 각도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오메가 t이고요. 이 오메가를 기본적으로 2파이가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2파이F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 그냥 그러면 각속도라는 게 있다. 근데 각속도는 2파이를 기본으로 해서 2파이F다. 여기서 F는 주파수를 의미하고 그런 거다. 2파이F다. 오메가는 2파이F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요거 보자. 요거. 그림과 같은 사인파 교류에서 A, B 파형의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몇 사이클 지나갔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A는 지금 1초 동안 한 사이클만 지나갔네? 그럼 얘의 주파수는 1Hz. 자, 그럼 얘를 볼까요? 얘는 1초 동안 몇 사이클 지나갔어요?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네 사이클 지나가네요. 얘 4Hz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문제 낼 것 같아, 기말고사에. 쉬우니까. 내야 돼요. 이 주파수 주기는 굉장히 기초고, 이거를 모르면 뭐 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를.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 반대로 요렇게 해볼까? AP 파형의 주기는 얼마인가? 주기는 몇 세크 있냐? 몇 세크 있냐? 물어봤어. 그럼 얘는 1초 동안에 한 사이클 가는데 몇 초가 드냐? 요 얘기니까 얘는 한 사이클 가는데 1초가 들었네. 그럼 얘는 주기는 1초인 거야. 근데 얘는 한 사이클 가는데 4분의 1초가 걸렸네. 왜냐면 1초에 이 4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초인 거죠. 즉 0.25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 역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위상이라는 거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진동이나 파동과 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중에 어떤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상차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어떤 파형은 이게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전원인데, 똑같은 전원이에요. 똑같은 전원인데 하나의 제품에 내가 신호를 220V를 이렇게 줬어. 0이 11시에 딱 줬어. 근데 여기서 플러스 내가 더 주고 싶은 거야. 몇 초 있다가. 그래서 11시 5분쯤에 내가 또 주기를 줬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 똑같은 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될 건데 어떤 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어. 그 늦게 시작한 이 시간적 차이를 위상차라고 하는 거야. 위상차. 위상차가 왜 중요하냐? 위상차가 생길 거거든. 소자마다 위상차가 생길 거거든. 내가 인덕터를 쓰냐, 커패시터를 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똑같이 내가 입력을 줬는데, 입력은 똑같이 했는데, 커패시터를 쓴 소자는 뭐 더 빨리 가. 더 빨리 신호가 와. 근데 인덕터를 쓴 소자는 뭐 신호가 더 늦게 와. 뭐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생길 거기 때문에 위상차를 알아놔야 돼. 위상차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같은 신호인데 그 같은 신호를 준 시기가 다른 거야. 시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V1과 V2 같은 이러한 신호가 있을 때 V2가 조금 뒤로 밀린 기분이잖아요. 뒤로 밀린 기분. 이때 V2가 V1보다 위상이 뒤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뒤진다. 뭔가 시간이 늦다. 시간이 뒤진다. 그럼 반대로 V1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V1은 V2보다 위상이 빠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위상이 빠르다. V1이 좀 더 빠르네. 그치? 좀 더 빠르네. 이런 식으로 뒤진다, 빠른다 이런 얘기를 쓰기 때문에 위상차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상이에요. 그래서 V1을 이게 각도잖아요. V1을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V2는 좀 늦었잖아. 좀 늦었으니까 얘는 이게 늦은 만큼을 이 마이너스를 사용해도 되고 사실 플러스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뒤진 거니까 마이너스를 사용한 거고 빠르면 플러스를 사용할 텐데 어쨌든 여기에 그 늦은 만큼의 각도 이만큼의 각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여기가 여기가 파이고 뭐 여기가 뭐 2분의 파이면 이만큼의 차이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차이만큼 세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상차가 있는 거의 파형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위상차가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겠죠. 이게 위상차가 없는 거. 위상차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라고 해. 동상. 위상차가 없다. 그래서 이 동상의 파형은 이렇고 위상이 있는 거는 파형이 이렇습니다. 표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위상관계를 설명하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회로를 기본적으로 봐야 돼. 사인 오메가 t의 회로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회로가 된다면 얘는 아까 30도 요거지. 요거 지금 얘가 뒤져 있는 파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30도만큼 여기가 90도인가? 45도지? 90도지? 미안. 여기가 90도, 이거 90도 파이? 아니 뭐야? 헷갈려. 2분의 파이, 2파이. 이게 90도고 30도가 한 요 정도겠네? 30도만큼 뒤진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전압은 반대지. 전압은 앞선 플러스네. 플러스면 30도보다 더 좀 앞서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한 30도가 요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30도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네.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는 검정색으로 할까? 기준파형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시 그리면 뭔가 뭔가 더 별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전압과 전류의 얘가 전류죠. 전류의 위상차는 한 60도 정도가 될 거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 여기서 요거랑 꼭대기로 봐도 돼. 꼭대기로 봐도 되고 시작점으로 봐도 되고 그건 너네 편한 대로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으로 봐도 되고 너네 편한 대로 하면 돼.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30도 여기 30도니까 위상차는 60도고 이거를 설명을 한다면 누가 더 뒤져 있어? 누가 더 빨라? 전압이 빠른 거죠. 그래서 전압은 앞서 있다. 아니면 전류가 뒤져 있다. 물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빠르다, 앞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뭔 얘기했냐면 우리가 각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왜냐면 원에 돌아가면서 각도에 따라서 이 전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각도를 얘기할 때 360도로 얘기 안 하고 호도법으로 사용해서 라디안, 파이로 얘기를 하더라. 파이로 바꾸는 방법 배웠고요. 파이로 바꾸는 방법 배웠고 주기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기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한 사이클이 가는데 필요한 시간인가? 가는데 필요한 시간. 한 사이클이 가는데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단위도 초를 사용해요. 근데 주파수는 1초 동안 반대였지? 1초 동안 몇 사이클이 1초 동안 간 사이클의 수 1초 동안 간 사이클의 수예요. 수. 얘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그랬고 두 개의 관계는 역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설명했고 위상의 관계.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게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 이게 뭔가 위상이 발생한 거는 세타를 표현해서 이 위상이 뒤져진 만큼 세타를 표현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뒤져진 거는 이거 이제 약 다 됐나 보다. 뒤져진 거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앞선 거는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뒤져 있다. 왜 심이라고 했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앞서 있다. 이렇게 되고 봐봐 얘는 위상차가 있는 거야. 위상차 있음.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위상차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동상이라고 해. 위상차 없음. 각도의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에는 도수법과 몇 도, 360도, 호도법이 있다. 호도법은 2파이, 뭐 이런 거 등등등.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니까 주파수고 1사이클에 필요한 시간은 주기인 거죠. 관계는 t는 f분의 1, 준동성분의 1, 얘는 주기분의 1. 각도의 크기를 이거 왜 또 있어? 내가 왜 또 있어? 얘보다
세타만큼 윗상의 앞서 전압은 앞선 거예요. 앞선 거는 플러스였죠. VM은 똑같이 써줄 거고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파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생하셨고요. 온라인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학교 오면 뒷부분 빗사인파 교류가 뒷부분까지 해서 진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정리한 거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면 플러스 점수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